안녕하세요. 특성화고 전문 올바른 입시입니다. 오늘은 특성화고 학생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전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성화고 학생이라고 해서 꼭 특성화 고교 전형만 지원을 하면은, 지원의 폭이 상당히 좁아져요. 왜냐면 특성화고 전형 자체가 전체 선발 인원의 거의 한 1%밖에 안 되거든요. 그 1%의 그 이제 모집 인원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박 터지겠죠. 근데 이제 그 우리가 특성화고 전형 말고 일반적인 교과에서도 특성화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들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일단은 보시면 이게 덕성여대의 이제 전형 요약이거든요. 그러면 특성화고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여기 보시면 특성화 고교 전형도 당연히 지원할 수 있지만 다른 것도 다 지원이 가능해요. 학생부 100전형이라는 전형도 지원이 가능하고 고교 추천 전형도 지원이 가능해요. 그 고교 추천은 왜 세모가 되어 있냐면 이건 이제 이수 단위가 80단위 이상이 나와야 돼요. 80단위 이상이 나와 있는 학생들은 저기 고교 추천도 지원이 가능하고 80단위가 안 되는 학생들은 이제 학생부 100전형에 지원이 가능하다. 그럼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최저 기준이 있고 없고입니다. 내가 80단위가 이제 되는데 한 2점대 중반 정도 나오면 고교 추천 전형을 쓰시면은 최저 기준 없이 합격할 수가 있고 학생부 100전형은 최저 기준이라는 게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2합 7이라는 최저 기준이 있어요. 2합 7 정도를 맞추면서 학생부 100전형을 쓸 거냐 아니면은 이수 단위가 충분하면 고교 추천 전형을 쓸 거냐 하면은 일반 학생 우리가 이제 특성고고 학생이 일반 고 학생보다 이제 유리한 거는 내신 따기가 조금 쉽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 학생 아니면 안 하는 학생들이 딱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잘하는 학생들 뭐 내신 1등급 뭐 2등급 초반 정도 학생들은 또 특성화고 전형으로 이제 교과 전형으로 이제 좋은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특성화고 전형으로 종합 전형으로 좋은 대학을 갈 텐데 애매하게 2점대 중후반, 3점대 초중반 정도 학생들이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 학생들은 특성화고 전형이 아니라 일반 전형을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덕성여대라는 대학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명지대라는 대학이에요. 명지대는 특성화고 전형에서 지원이 가능한 거는 학교장 추천 전형을 제외하고 모두가 지원이 가능해요. 근데 나머지 이제 종합 전형에서는 서류가 좋아야 되는 거고 교과 전형에서는 내가 고른 기회에서 국가보훈이나 기회균형이나 농어촌이나 이제 이런 쪽에서는 내가 이 세부 사항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내가 해당이 되면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내가 이런 거 모든 거가 이제 해당이 안 된다 하면 교과 면접 전형이 있습니다. 교과 면접은 교과로 5배수를 뽑은 다음에 면접을 보는 전형이에요. 최저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난 수능에 대해서 강점이 없어. 근데 내가 면접으로는 좀 해볼 만해 하면은 명지대의 교과 면접 전형을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또 여기엔 누구냐면 동덕여대예요. 동덕여대는 이 지원 자격에서 국내 고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21 이건 2023학년도 입시 그 모집 요강이니까 이게 끝입니다. 이러면서 최저 기준을 이제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2024학년도 모집 요강은 아직 안 나와서 2023학년도 모집 요강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덕여대는 최저 기준이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2합 이 7인데 영어를 포함하면 6이고 탐구는 평균이었는데 이제 올해 최저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 2합 7로 고정이 되었어요. 탐구는 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영어, 탐구 2합 7을 맞추면 일단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최저 2합 7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내신 2점대 중후반, 3점대 초중반으로 할 수 있는 거의 이제 최선의 선택이 최저 기준을 맞추는 거지 않을까. 일단은 이런 동덕여대라는 대학도 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서경대인데 서경대는 교과 성적 우수자에서 60단위만 이수하면 돼요. 여기는 이제 특성하고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은 없고 60단위 이상을 이수하면은 일단은 된다. 그리고 최저 기준이 작년엔 2합 6이었는데 교과 성적 우수자가 이번엔 최저 기준을 폐지를 해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도 요 학생을 이제 지원이 가능한지는 2024학년도 모집 요강을 봐야겠지만 여튼간에 작년까지만 해도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에서는 특성화고에 대한 이런 제한은 없었다. 여튼간에 이 이수 단위 제한이 있었는데 이수 단위가 내가 60단위 이상 근데 기본적으로 60단위 이상은 나올 거예요. 서경대도 일단은 지원하고 이제 가천대라는 대학에서도 지원 자격이 그 이제 이게 학생부 우수자랑 지역균형이라는 게 있는데
요것도 지원 자격이 고등학교 졸업자 혹은 이제 그 법령에 따라 이에 같은 수준의 그 학력이 인정되는 자, 이게 검정고시 학생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여튼간에 이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교과에 최저가 있는 전형이고 최저 기준은 2합 6입니다. 문과는 2합 6, 이과도 2합 6인데 이과는 수학에 대한 그런 가산을 줘서 수학 미적이나 기하를 응시하면 2합 7로도 돼요. 그리고 내가 수능 최저에 대해서 나는 불편하다. 그럼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지원 자격은 동일한데 추천을 받아야 된다. 추천을 받아야 되고 이거는 교과의 면접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아까는 최저 기준, 학생부 우수자 전형 최저 기준, 지역균형은 이제 면접. 그래서 면접에 자신 있는 학생은 면접 전형인 지역균형, 최저에 대한 자신이 있는 학생은 학생부 우수자를 지원하면 되겠죠. 경기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 우수자랑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2023학년도에는 지원이 가능했어요. 근데 2024학년도에는 학교장 추천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장 추천 전형이 최저 기준을 폐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과 성적 우수자는 여전히 최저 기준 2합 7이라는 최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성화고 학생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국수 형탐에 2합 7 정도로 맞출 수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이쪽에 특성화고 학생 중에서 교과 성적 우수자를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고, 수원대는 교과 전형이 3개나 있어요. 면접 전형, 그러니까 교과의 면접. 학생부 100으로 이게 몇 배수를 뽑냐? 5배수를 뽑은다면 면접 보는 이제 면접 전형에서도 지원 자격은 이렇게 고등학교 졸업자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원 불가 대상은 검정고시 합격자 말고는 없다. 그리고가 이제 지역균형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로 이제 추천을 받아야 돼요. 추천은 이제 10% 내외로 이제 추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원 불가 대상자는 검정고시인 거지, 뭐 특성화고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그 전형 방법은 학생부랑 면접을 보는 거고 최저 기준을 적용합니다. 최저는 하나 4등급, 그러니까 영어 4등급 맞아도 최저를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아니면 교과 우수자 전형. 교과 우수자 전형도 여기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 불가에 대한 그 지원 자격은 없어요. 그러면 학생부 100으로 하면서 2합 7, 그러니까 최저를 2합 7로 맞추면 되는 쪽에 수원대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안양대라는 대학은 여기 이제 그 아리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요것도 이제 그 3개학년 모두 반영 교과가 있는 사람은 지원을 가능하다. 이건 학생부 100으로 하고요. 그 아리 학생부 면접 전형은 교과의 면접으로 교과로 5배수를 뽑은 다음에 면접 보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런 제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몇 학기를 뭔가 이수하고 뭐 그런 것도 없는 쪽에서 이제 면접을 보는 전형에 안양대 교과 면접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쪽은 또 차이과학대인데 차이과학대도 특성화고 전형을 보면은 교과 전형을 쓸 수 있고 지역 균형도 쓸 수 있네. 그러니까 순수 교과 전형도 특성화고 학생이 이제 지원이 가능하구나.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한경대라는 대학인데 한경대학도 이제 동일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법령에 의해서 고등학교 졸업자 혹은 동등 이상 학력인 학생들 중에서 이제 최저 기준이 있으니까 최저 기준, 이렇게 수능에 응시를 해야겠죠. 일단은 이쪽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강원대도 특성화고로 보면은 다 지원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종합전형에서는 내가 좀 그렇다 하면은 교과 전형에 일반 학생 전형에 교과의 최저를 맞추면서 내가 강원대의 교과 전형을 지원할 수도 있는 거죠. 단국대 천안 캠퍼스 같은 경우에도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 학생부 반영 교과가 없거나 국내 고교 성적 체제와 다른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반영 교과가 있으니까 그리고 국내 고등학교 성적 체제와 뭐 동일하니까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단대는 이제 최저 기준이 이제 여기가 이제 2합 8이에요. 그러니까 8등급을 맞추면서 단대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상명대 천안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이제 5학기, 그러니까 졸업자는 5학기고 졸업 예정자는 4학기를 이제 성적이 있는 학생들은 지원이 가능하다. 최저 기준은 2합 9입니다. 그러니까 2합 9니까 이건 조금 편안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충남대예요. 충남대 지방 거점 국립대에서 충남대도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제 그 기타 법령에 의해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가 이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최저 기준이라는 게 있죠. 최저는 여기 3합이에요. 문과는 국영탐에 이제 3합 11, 뭐 이런 거. 이과는 수영탐에 이제 그 3합 12, 이제 이런 최저 기준. 내가 그 충남대도 기본적으로 3등급, 이제 3등급 초중반, 후반, 그리고 이과 같은 건 4등급 초반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신에서 이제 물 건너갔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건 최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3학년 때 최저를 열심히 맞추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다. 여기는 이제 충북대입니다. 충북대도 지원 자격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자 혹은 이제 동등 학력, 그러니까 이거 검정고시 뭐 이런 학생도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저 기준이 있는 대학도 있고 없는 대학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100에 최저가 있는 대학, 학생부 100에 최저가 없는 대학, 그 교과 면접에 최저가 없는 대학, 뭐 이런 식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최저라는 거에 부담스러우면 교과의 면접에 뭐 수원대를 지원을 하든 아니면은 뭐 가천대를 지원을 하든 아니면 명지대를 지원하든 뭐 이런 방법들이 있죠. 안양대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학생부 100에 최저가 없는 대학들도 있었죠. 뭐 차이과학대가 이제 대표적인 대학이었죠. 교과에 최저가 없으면서 이제 그 특성화고학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최저 기준이 있으면 인서울 대학들에 대해서도 이제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2합 7 정도는 맞춰야 된다. 2합 7이니까 난 특성화고 학생인데 기본적으로 수시에서 끝내야겠죠. 수시에서 끝내야 되는데 수시에서 끝나는데 수능을 준비하는 이유는 최저를 맞추려고 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영어랑 탐구 이 두 과목에 2합 7을 맞추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시면 특성화고 학생들 중에서 학생부 100에 최저가 없는 대학은 인서울대학은 거의 다 1점대 중후반 정도의 입시 결과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1점대 중후반 정도의 자신이 없으면 2점대 중후반, 3점대 초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저 2합 7 맞춰서 인서울의 대학을 가야지 이 생각을 하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특성화고 학생이 굳이 특성화고 전형만 고집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